자, 볼게요. 우리 어제 했던 거 다음이 요거죠, 요거. 뭐, 어제 했던 거랑 원리는 다 고정적으로 똑같아요. 다 고정적으로 똑같아서, 그냥 뭐 다른 건 없어.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쭉 넘어갈 거야. 결국은 똑같아요. 어디 위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a,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두는 거야, 그냥. 맞죠? 좌표를 잡는 거. a, a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서로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래서 a는 a제곱 마이너스 2랑 같은 경우 또는 a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랑 같은 경우 그거를 각각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 마이너스 a는 뭐냐? 2, 1 마이너스니까 2랑 마이너스 1.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 반지름이 a인 원이 총 4개가 있는 거야.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요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의 반지름은 2인 거 2개, 1인 거 2개 이렇게 맞죠? 맞죠? 2인 거 2개, 1인 거 2개. 그래서 이 원의 넓이들의 합은 4파이 2개, 파이 2개니까 더하면 10파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원리가 그냥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 풀어주시면 돼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6번 같은 경우도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은 a,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두고 여기서 2, 4분면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 a가 음수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a가 음수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하게 다른 방식의 풀이나 뭐 다룰 거는 딱히 없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는 사실 접선이거든요. 접선.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접선. 원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때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은 자, 두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에 모두 접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두 원의 중심을 O1과 O2라고 한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중심을 A, B라고 둬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인데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3,0을 지난대. 맞죠? 그럼 마이너스 3,0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니지 y제곱이 된다. b제곱은 r제곱이랑 같아요. 그리고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야. r제곱이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a, b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럼 일반형을 바꿔주시면
2x-y-9는 0. 2x 플러스 y 플러스 9는 0. 그래서 a, b에서 각각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5분의 여기다 대입하면은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절대값은 반지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랑 같다. 맞죠? 맞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대입한 거 루트 5분의 2a 마이너스 b 2a 플러스 b 플러스 9의 절대값은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랑 같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둘이 같으면 얘랑 얘도 같아야 하죠. 맞지? 그러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루트 약분돼서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절대값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9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2a 마이너스 b 각각 나눠서 풀어볼까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2a 플러스 b 플러스 9 그래서 이항하고 이항하니까 2b는 18, b는 9가 나오네. 자, 마이너스 때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9 그래서 4의 2 는 0인가요? 맞죠? 그럼 a는 0 요게 나오네요. 자, 그럼 요때는 b를 구해야 되는데 b가 9일 때 a는 여기다 9 집어넣어.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루트 5분의 2a 마이너스 18의 절대값 그리고 얘는 9 집어넣으면은 b에다 9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9 81 90 그렇게 되나? 숫자 이거 너무 큰데요? 씨. 그럼 반지름을 그냥 아, 야, 사실 루트를 빼먹었었구나.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5원 5투. 그러면 A가 0을 얘를 먼저 얘를 먼저 어차피 얘도 구해야 되는데. 다시 대입을 했을 때 B가 9가 나오는 게 맞지? 씨. 하나가 9가 아닌데? 나 어디 뭐 계산 잘못했니 또? B를 뭔가 잘못 구했다, 선생님이. 어디 잘못 구했을까?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아,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을 모두 접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얘는 그림을 봐야겠다. 어, 그림을 애초에 안 보고 구할 수가 없네.
아니, 근데 그림 안 보고 구할 수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림을 안 보고 구할 수 있어야. 자, 다시 그러면 해볼게요. B가 근데 9가 안 나온단 말이지. 뭘 잘못했을까, 선생님이? EA 플러스 B 플러스 9, E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맞고. 그리고, 자, B가 9가 될 때. 뭔가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자,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거 9가 안 된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림을 안 보고 찾을 방법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없네. 그냥 해야겠네. 식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EA 마이너스 18 절대값은 9 1 루트 심지어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네요. 아, 그러네. 잘못된 게 있었네요. 마이너스 9네요. 이거 이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4비, 마이너스 2비죠. 그치? 그럼 B는, 아, 그래. 계산이 이렇게 말도 안 돼. 크진 않았어. 마이너스 9 대입하면은, 사실, 루트 5분의 절대값 EA. 그쵸?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81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81 더하면 90. 요것도 제곱하면은 5분의 4A 제곱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5 곱하고 5A 제곱 플러스 30A 플러스 450 그러면 4A 제곱 빼니까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몇일까? 15, 30, 14, 15. 자, 요거 자체가 A 값이 존재하지 않죠? 300씩 써봐. 900. 맞죠? 마이너스 4 곱하면 1800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걸로 A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첫 번째로 체크하는 부분이 이거. 실제로 그림을 안 그리고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 식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야. 됐지? 됐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원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안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만. A가 0일 때. 그럼 A에다 0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루트 5로 나눈 거는, 여기다 대입하면은, 루트 9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양변을 또 제곱해주세요. 양변을 또 제곱해주면, A가 0일 때니까.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B제곱 플러스 18B 플러스 81은 9. 그러면 요거 곱했으니까
9, 45 플러스 5b 제곱. 그럼 이항하면은 4b 제곱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2로 나누면 b제곱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18은 0. 그러면 2, 1 어떻게 돼? 6, 3인가? 그쵸? 네? 6, 2, 12 마이너스 12, 3, 9.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3 또는 6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의 중심 두 개는 뭐냐면 0, 마이너스 2분의 3, 0, 6. 요 두 개가 5원, 5투입니다.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된 거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식 있는 그대로 세우고 조건에 맞게 우리가 결국은 뭐가 같은지만 판단하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림을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린다고 뭐 웬만해선 구할 수 있겠지만 그림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 자, 그러고 이제 쭉 넘어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자, 원 두 개가 있는데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야. 원 하나, 원 둘, 요 교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교점 두 개를 지나는 도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 두 번째는 직선. 점 두 개니까 직선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더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에 어딘가에 k를 곱하고 그 값이 0이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항등식을 이용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원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 k를 곱해줘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직선과 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자, 이 두 가지. 여기 잘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 x제곱과 x제곱 y제곱과 y제곱 제가 어딨니? y제곱이 사라져요. 맞지? 그러니까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면 직선입니다. 직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입니다. 공통현. 그러니까 요 원의 현이기도 하면서 이 원의 현이기도 하죠. 그치?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됐어? 됐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 원이 하나만 있어? 아니야.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점 두 개로 원을 구하라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원들 중에 하나일 거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원과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직선은 언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 도형이 원이 된다. 됐어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자 공통 현의 길이는 너희 그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 활용해서 그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공통 현의 길이는 요거죠. 요거 맞지? 그럼 아까 우리 이거 공통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방금까지 구할 수 있었죠?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리고서 요거 반지름 알아볼라? 알아요 맞지? 그럼 반지름도 알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알아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 현을 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2배 해주면 되겠네. 2배. 이해됐어요? 이런 원리로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핵심은 현이 존재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는 그 현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맞아? 그리고서 반지름 R 그리고 요 길이 알면 요 현의 길이는 서로 2등분이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이렇게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쉽게 구하는 방법. 자, 그냥 빼시면 돼요. 이거에서 이걸 뺀 걸 쓰시면 돼요. 됐어요?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면은 x제곱 없어지고 남는 거 마이너스 5 요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죠? 그쵸? 그러면 5,a를 지난다 했으니까 5 집어넣고 a 집어넣고 5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이니까 3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자 두 원을 써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랑 한 군데다 k를 곱해주고 더해줄 거야. 그게 0이 되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대신 이때 k는 마이너스 2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를 지난대? 1,0을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되죠. 1, 0, 1, 0, 1, 0 대입. 그러면 1-5 플러스 k에 1 플러스 0, 아니 0 빼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는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네요. 맞아? 그래서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x 3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2x니까 2x제곱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원의 넓이 있죠? 넓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곱하고 묶을게요.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이거 마이너스 3인데 이항하면 3 여기에 1 필요하고 여기에 9 필요하고 그럼 1 같이 더하고 9 같이 더하고 됐죠?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 그럼 반지름이 루트 13 중심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됐죠? 그럼 넓이는 13 파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자, 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를 접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접었을 때 모양을 잘 생각하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거를 원을 이렇게 그릴 거야. 원을 그려. 근데 잘 생각해봐. 자, 호의 크기가 얘랑 얘랑 같죠? 그치?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 원과 이 원의 크기는 어때야 돼? 두 원의 크기. 같아야 하지 않아? 맞죠? 같은 크기의 부채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원을 가지고 같은 크기의 부채꼴을 찾을 수 있어? 합동인 부채꼴을 가지고 있어.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은 합동입니다. 맞죠? 그럼 크기가 다른 원에서 합동인 부채꼴을 찾을 수 있을까? 없죠. 없죠. 그래서 두 원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이 몇이야? 4잖아. 그럼 얘의 반지름도 몇이야? 4여야 하죠.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접었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0에서 접하도록 접었대요. 이렇게. 접하도록 접었대요.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x좌표는 뭐?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반지름이 y좌표랑 같잖아요. 맞지? 그래서 반지름이 4니까 y좌표가 4야.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 y-4의 제곱은 16 이거고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 두 개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PQ의 직선의 방정식. 뭐야? 공통현이죠. 그럼 원을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넘어오니까 없어지고 이거 4만 남고 는 0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은 0 됐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서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0은 0이다. 이런 직선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PQ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됐죠? 다음 여기가 몇 번까지 있더라? 선의 길이 미치관계. 이거 하고 오늘 원 못 끝내는 거 아닌가? 끝낼 수 있겠지?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는 두 원의 방정식을 이차함을 소거했다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아까처럼 구해야 됩니다. 뭐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공통현의 길이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일반형으로 바꾼다. 이거 일반형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96 더하면 25 이항하면 없어지고 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은 0이니까 자 뭘로 나눌까? 마이너스 2 그럼 3x 플러스 4y 20이야 마이너스 10은 0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요 길이야, 요 길이. 맞죠? 요 길이 어떻게 구하냐? 자, 요 중심 하나 잡아요. 그럼 좋은 거 누구 있어? 0,0 있잖아. 중심 0,0인 거 있잖아요. 가능하면 0,0을 이용하시면 돼요. 0,0. 그럼 요거의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 루트 20이죠? 그쵸? 네. 루트 20. 그리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찾아. 거리를 찾아. 왜?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그러면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0,0에서 거리잖아요.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6분의 0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0 2네요. 이 길이가 2라는 거야.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은 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20에서 4 빼는 거니까 루트 16 4. 그럼 요 길이도 4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몇이야? 8이죠, 8. 요 과정을 구해서 공통현을 구하는 게 결국은. 결국은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나오면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요걸 구하고, 그걸 토대로 현의 길이를 구하고. 됐죠? 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봐라.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길이를 구하라. 그럼 중심이 있어. 중심 뭐야? 3, 마이너스 2야. 반지름 뭐야? 반지름 R이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그러면 요 중심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직선까지 중심에서 거리가 뭔지를 찾아야 하죠. 이 거리. 그쵸?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6 절대값. 그래서 루트 2분의 6이니까 3 루트 2 이렇게 되네. 3 루트 2. 그리고 현의 길이가 몇이라고 줬어요?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요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3이네. 맞죠? 그럼 우리 반지름 찾아야 되네요.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3, 3, 9, 28 플러스 9 루트 띄우는 거니까 루트 27. 그래서 3 루트 3 이게 R이다. 맞아요? 됐죠?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잘 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많이 하는 판별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 판별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원에서는 이 판별식을 쓸 일이 없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판별식 들고 나오기만 해. 판별식 쓸 일 있다 없다? 쓸 일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판별식 들고 나오기만 해. 판별식 안 쓰고 그럼 뭘 쓸 거냐?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쓰겠죠? 그쵸? 자, 판별식을 안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판별식 쓰면은 어쨌든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판별식 쓰면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식이 너무 복잡해져. 물론 쉬운 문제들은 판별식 써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근데 문제가 조금만 꼬여 있어도 식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너희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져요. 일단 항이 3개를 제곱하는 건 기본이고요. 항 3개를 제곱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식으로 식이 많이 복잡해져서 차수대로 내림차순도 해야 되고 식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 급하면 하긴 해야겠죠. 내가 다른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정말 급하면 판별식이라도 하긴 해야죠. 근데 너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린 뭘 하냐면 요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로 나눌 거야. 무슨 말이냐?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가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 우리 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됐지? 그래서 제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판별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적극, 선생님은 적극이라는 말 안 할게.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 활용한다. 됐어요? 됐어요? 선택권 없어. 제발 부탁인데 판별식 하지 마. 판별식 하지 마. 물론 문제에서 판별식을, 자, 미리 얘기할게. 문제에서 대놓고 판별식을 이용하시라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기본 문제 아니고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중심 0,0에서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겠죠? 거리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그럼 외우지 못하면 그려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 반지름이랑 비교해봐. 반지름이랑 비교하면은 거리가 더 짧죠? 그치? 모르면 그려보면 돼. 못 외우면 그려보면 돼.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K는 반지름이 뭐야? 루트 2. 루트 2보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작다 이거죠. 그러면 절대값 K는
2. 그럼 K는 마이너스 2부터 2. 맞아요? 요런 식으로. 잠깐만. 너 혹시 마이크. 어제 수업이 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수업을 다시 찍어서 올려가지고. 아무튼, 어제 수업, 그리고 어제 마이크 설정을 누가 건드려놨는지 내가 건드린 적은 없는데 지멋대로 바뀌어가지고 마이크 음량도 이상하고 오늘 세팅 다시 다 했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순간 또 아차했네. 자, 이번엔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 0,0 직선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 반지름이 더 작죠? 그쵸? 그러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K는 반지름 2죠? 그쵸? 그럼 누가 더 크다고? 반지름이 아니라 얘가 더 크다고요. 맞죠? 그러면 절대값 K는 4. 그럼 K의 범위는 4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되네. 됐나요? 네? 다음.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긴 해요. 이거 왜 두 개가 나눠져서 줬을까? 똑같은 거 또 하는 느낌인데? 중심을 알아야 되죠? 원의 중심을 알아야겠죠? 원의 중심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는 0. 아니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야 되네. 여기에는 4, 여기에는 1, 4랑 1.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n 다 이항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중심 뭐? 마이너스 2, 1. 반지름 뭐? 2. 그러면 원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n 절대값은 반지름보다 반지름 2잖아. 2보다 작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작다. 뭐보다? 8보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n의 범위는 이것이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니? 그래야 되는데? 근해 공식 써야 나오는 거니? 값이? 보통 이런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까지 쓰는 건 잘 안 주는데 근해 공식 써야 되네요. 이런 이씨. 근해 공식 쓰셔야 해요. 어쩔 수 없어. 보통 이렇게까지 잘 안 줘요. 일반적으로 이거 인수분해 되게끔 줄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근해 공식 써서 근 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7이니까 8. 그래서 1 마이너스 2 루트 2, 1 플러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뭐 여기는 그냥 이 부등식 푸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부등식도 계속 나와요. 2차 부등식도. 그래서 제발 그런 거 까먹지 말고 해야 돼. 여기까지가 일단 원의 방정식 1차적인 거가 마무리되고, 자, 다음 거 봅시다.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원의 방정식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원과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 있죠? 그쵸? 그 중에 이제 접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접하는 경우. 자, 우리는 접하는 문제의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 그래서 그 접하는 유형의 문제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겁니다.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찾는 경우. 두 번째는 접점을 알려줘요. 원위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이거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 세 번째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경우. 자, 우리한테 핵심은 결국은 접한다라는 거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떻다? 같다죠? 같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봐요. 어떤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 기울기가 이렇게 m값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m값이라고 정해진 이 직접선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건 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지 마. 진짜. 됐어요? 외우지 마. 자, 접선이라는 건 결국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치? 이것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됐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야. y는 mx 플러스 n. 나는 요 n 값을 알아 몰라. 이 n 값을 모르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이 n 값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0, 얘처럼 0,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a, b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n 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됐죠? 이해됐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써서 n 값을 두 개를 구하는 게 원리입니다. 기울기가 m일 때. 됐어요? 됐어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개인적으로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는 외우면 좀 많이 편하긴 해요. 많이 편하긴 한데, 자, 원위의 접점이죠, 접점. 접점을 알려줬을 때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접점이 이렇게 있어요. 접점이래. 그럼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그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이 점을 알아. 그리고 원의 중심도 알아. 맞죠? 원의 중심이랑 요 점을 알아. 그러면 요 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이 어때? 수직이죠? 맞아? 그러면 요 두 점을 아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듣고 있어? 원방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뭐 집중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랑 얘 기울기를 알아. 그럼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수직이니까. 맞아요? 그럼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를 알면 얘도 기울기를 알아. 그리고 지나는 점을 알아, 몰라? 지나는 점을 알죠? 그쵸? 그럼 지나는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죠. 됐어?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외워두면 좋냐면 이거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x제곱에는 x1, x 좌표 x1이고 원위의 점이 y1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에는 x1, x, y제곱에는 y1, y 그리고 x에는 2분의 x 플러스 x1, y에는 2분의 y 플러스 y1 그리고 x 빼기 a의 제곱에는 x 빼기 x1 빼기 x, x 빼기 a y 빼기 b의 제곱에는 y1 빼기 b, y 빼기 b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객관식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술형에 쓰진 못해요. 서술형에 쓰진 못해요. 서술형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에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우고 쓰시긴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수함은 대신 바꿀 필요 없어요. 상수함은 건드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거 두 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먼저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좀 이따 보고. 자, 봐봐. 자, 이거 y는 ex죠.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먼저 볼게요. y는 ex죠. 기울기 뭐란 뜻이야? 평행하다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 2인 직선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쓸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n 값을 구해야 돼. 어떤? 얘한테 접하는.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했을 때 중심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 루트 4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n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3 맞아요? 그럼 절대값 n은 3루트 5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n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3루트 5 y는 2x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도 기울기 결국 알려준 겁니다. 이번에도. 자, 이거에 접한대요. 이거에 수직이래. 그러면 이거는 자, 3y는 x 플러스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우리는 수직인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중심이 어디야? 일단은 일반형으로 바꾸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 중심이 0,0입니다. 중심에서 거리 루트 9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n만 남고요. 이게 반지름 2죠. 2 반지름 2랑 같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n이 2루트 10이랑 같으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바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뭐야 n이 1이구나. 우리가 원하는 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뭐 따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 접점
원 위의 점. 문제 잘 읽어야 돼.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그쵸?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외운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3x제곱에는 3x, y제곱에는 2y.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x제곱에는 x1, x였잖아. 얘가 x1이야. 얘가 x2고요. 아, y1이고요. 됐어요? 그래서 x제곱에는 x1, x, y제곱에는 y1, y.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야. x제곱에는 x1, x, y제곱에는 y1, y로 바꿔주란 뜻이야. 이렇게. 그리고 x는 2분의 x1 더하기 x, y 대신에는 2분의 y1 더하기 y. 그리고 x-a의 제곱은 x1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a의 제곱에는, b의 제곱에는 y1 빼기 b, y 빼기 b. 이렇게 바꿔주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진짜로 되는지 해볼까요? 자, 원이 있으면 3,2가 이렇게 있다고 쳐. 중심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가 3,2, 중심이 0,0. 그럼 기울기 써볼까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3분의 2 맞죠? 아, 길이가 아니라 미안. 요거의 기울기는 3분의 2. 그러면 요 친구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죠? 그쵸? 그럼 잘 봐.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에 3,2 지나니까 뭐야? x 빼기 3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9 2분의 13. 그러면 2항하고 2 곱하면은 3x 플러스 2y는 13 이렇게 같은 값 나오죠. 됐어요?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입하는 것 자체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똑같이 한 번 더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외워서 하면 얼마나 편한지. 원 위의 점이라고 써있죠?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원 밖의 점이 아니야. 이거 원 밖의 점인지 원 위의 점인지 아니면 원이 있고 큰 점인지를 잘 보셔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 너네 문제 이거 잘못 읽어서 똑같이 이렇게 푸는 경우 있거든.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여기에는 자 x 빼기 2의 제곱 요거죠, 요거.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야. x1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빼기 2 x 빼기 2 플러스 1 y1이 1이야. y1 1 플러스 3 y 플러스 3은 25. 그래서 정리하면 3x 4y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3에다가 2 곱하니까 플러스 6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 그리고 4에다가 3 곱하니까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계산하면은 몇이냐 18 빼는 거니까 7 그래서 3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이항할까요? 플러스 7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모르는 상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여기가 2, 마이너스 3 물론 이거를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빠르다 뿐이야 이것만 알면 돼요 정확한 거는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요 친구의 기울기는 y는 4분의 3 이거죠? 그쵸? 그리고서 요거 x 플러스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4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4 3 플러스 얘도 4 곱하니까 7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항하면 얘를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0 같은 값만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외워두고 쓰면 편한 건 맞거든 확실하게 진짜 빠르거든 이거 대입만 딱딱딱 해버리면 되니까 이거 나중에 기하 벡터 가서도 써먹거든요. 기하 벡터에서도 써먹거든. 기하에서도. 그래서 외워두면 빠른 건 맞는데 모르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지나는 점 알고.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원 밖에 한 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이걸 x1, y1 이렇게 줄게. 됐어요? 원 밖에 한 점. 요 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혹시 여기 안에 있거든? 아니다. 여기 안에 있다 그러면 답이잖아 그냥. 그냥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겁니다. 접선은 두 개다. 반드시 두 개다. 다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그려진다. 됐어요? 됐어요?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식을 써서 구했을 때 그 값, 미지수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직접. 그림을 직접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 반드시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세 가지로 구하는데, 자, 첫 번째, 판별식은 우리 쓰기로 했어, 안 쓰기로 했어? 방법 세 번째 보시면은 판별식을 이용한다. 우리 판별식 쓰기로 했어, 안 쓰기로 했어? 쓰지 말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은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 세 번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 책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도 문제 푸는데 단 1도 지장 없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버려도 됩니다.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두 개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뭐냐면 얘랑 얘인데 얘네 둘이 뭐냐면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방금 했던 이 두 개 있죠. 자,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쵸? 또는 접점을 알 때 구하는 게, 접점을 알 때 구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맞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기울기를 모르는데 기울기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를 m 값이라고 그냥 내가 m이라는 값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m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면 접점을 여기를 x1, y1으로 정하는 거야. x1, y1으로.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접점을 알 때. 세 번째, 원 밖의 점을 알 때야.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풀이 방법 다 기억하시죠? 됐죠?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이 1번 아니면 2번을 이용하라는데, 자, 선생님은 뭐를 쓸 거냐면, 비율기를 알 때를 활용할 겁니다. 비율기를 안다라고 할 거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방법,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두고서 구하는 거 말고, 선생님은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방식대로 구해갈 거야. 이해됐어? 잘 봐.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0,2를 지나고 아까랑 달라. 점 0,2를 알려줬는데 이 0,2가 원위의 점은 아니죠. 맞지? 그러니까 0,2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이거에 접하면 돼. 원에 접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0,2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됐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거 어떻게 구했어? 직선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죠? 맞아?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야.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mx-y 플러스 2는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바꿔주고요. 0,0에서의 거리가 반지름 1이랑 같다. 맞죠? 그러면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2는 1이랑 같으니까 결국은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아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은 4고요. m제곱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n값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혹시 한 개가 나오는 게 없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 반지름을 2로 바꿔볼게요. 요게 4라고 해. 그럼 만약에 반지름이 2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쵸? 그럼 반지름 얘가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가 얘가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고 약분해서 제곱하면은 얘가 1이 되고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m값이 0이니까 m은 0 하나밖에 없죠. 맞아? 그럼 봐봐. 왼값이 두 개가 나와야 직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y는 2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나가 나오냐면 하나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그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2랑 2 마이너스 2 2죠. 그치? 0,2를 하면 안 되고 얘가 0,배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문제 새로 써야 되긴 하네. 이렇게 그림 보시면 돼요. 0,2에서 접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문제를 잘못 바꿔서 그래, 이거는. 미안. 네, 문제를 다시 바꿔볼게요. 바꿔볼게. 자, 얘를 1,2로 바꿔볼게요. 1,2로. 그러면 되죠. 선생님 잘못 바꿨어. 미안. 자, 다시. 그러면 이제 1,2에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면 잘 봐. 어쨌든 똑같아. 기울기를 m이라고 쓰는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했어요. 그럼 y는 x-1 플러스 2니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일반형을 바꾸고
자,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랑 같다.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얘가 반지름 1이랑 같다. 그쵸? 그러면 곱하고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은데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5, m은 4분의 5 하나 나오죠? 됐죠? 됐죠? 왜 하나가 나오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잘 봐. 하나가 나올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1,2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맞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죠? 맞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4분의 5인 거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있어? 요거 어떻게 생겼는데? Y축과 평행하게 생겼잖아. 맞아? 그래서 M 값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나머지 직선 하나는 X는 X좌표가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두 개야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요것 때문에. M값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두 개여야 하네? 그러면 X축, 아니지. 미안.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하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은 N값 0 나옵니다. 0으로 나와요. Y는 뭐니까 N이 0으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가 나올 때는 무조건 Y축이랑 평행한 직선입니다. 나머지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가 존재한다. 맞죠? 그러면은 그 두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 생길 거야. 접점이 생길 거야. 접점 A, 접점 B가 생길 거야. 그랬을 때 그 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거를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경우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 방금 했듯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두 접선이랑 이 원과 연립을 해서 이 좌표를 찾아야 돼. 접점의 좌표를. 연립을 해서. 그리고 나서 좌표 찾았으면 그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원리로 구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외워두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 빨리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자, 봐봐. x제곱 x1, y1이라는 좌표에서 그은 두 접선이 있는데 그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아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됐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같은 식의 모양이긴 해도 결과적으로 다른 직선을 말하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극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편한 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2,3이니까 이거 끝이야 그냥. 2x 플러스 3y는 1이다. 이게 끝이야. 진짜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x1, 2, x
플러스 y1, y는 1이다. 이걸 나타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똑같이 기울기 m이라고 하고 mx-2 플러스 3 y는 그러면은 이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mx y 2m 플러스 3은 0에 0,0에서의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영양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반지름 누구 1이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n값 두 개 나온 걸로 직선 두 개 찾은 다음에 이 원에다 대입해서 좌표 찾고 좌표를 찾은 다음에 그 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신에 이거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왜? 일단 풀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중심이 0,0만 주느냐? 0,0이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너네 저거 0,0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0,0이 아니면 x1, x를 대입할 수가 없는데요? 저거는 0,0일 때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물론 0,0이 아닐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행 이동을 해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평행 이동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죠? 우리 평행 이동 다음 시간에 배워요. 평행 이동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평행 이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하고 나서. 그 외에 원과 직선 활용은 그림 그리세요.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요거 접점, 요 반지름, 요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거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써서 PT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활용은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활용은. 제발 그리세요. 무조건. 알았지? 그림 그려서 보시면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다 보던 거야.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원의 성질에서 다 보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려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걸 외우지 마라. 제발. 외워서 하지는 마라. 자, 대신 원위의 점부터 직선까지, 점까지 또는 원위의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원위의 어떤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거잖아, 길이들이. 그쵸? 그 길이들 중에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언제야?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은 가장 짧은 겁니다. 반대로 반지름을 더해줬을 때가 가장 긴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단 거리,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 됐어요? 됐죠? 또 직선도 마찬가지. 중심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짧은 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야. 그리고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의 거리를 가지고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보통 책들은 이거 이렇게 개념 설명이 안 나오고 바로 문제로 나오긴 하거든. 보통 책들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몇 문제일까? 세 문제에다가 네 문제? 아, 문제가 좀 많긴 한데 다 해야지. 오늘 원 끝내긴 해야지. 시간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니까. 2, 마이너스 3에서 요거의 근 접점을 t라고 한대요. 그러면 자, 원을 그려봐. 접점 이렇게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걸 접점을 t라고 한대요. 원의 중심이 이 중심을 찾아야겠네. 중심을 찾아볼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항상 없으니까 여기에는 4 더하고 여기에는 1 더하니까 여기에 한 번에 5를 더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중심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1.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 반지름이 루트 5인 것도 알아요. 예, 루트 5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자. 두 점 사이의 거리 2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루트 4의 제곱 16.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그래서 얘가 16 루트 4 루트 2.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루트 32 마이너스 5의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그쵸? 그래서 루트 27 3루트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자, 원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길이의 최대와 최소와 원 위의 점에서 원점 0,0이야. 0,0까지의 길이의 최대와 최소는 언제? 중심에서 0,0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그쵸? 그래서 중심이 뭐야? 3, 마이너스 4, 아니, 3,4네요. 그러면 이 거리는 3의 제곱에서 4의 제곱 25, 루트 25니까 5죠, 5. 그쵸?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2네. 반지름이 문제에서 2라고 줬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3. 반지름을 더한 거 최대값이 요거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3과 최7과 3이다. 됐죠?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원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이번엔 직선이네. 그럼 중심에서 1, 마이너스 3에서 자, 직선까지의 이르는 거리를 먼저 찾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루트 9 더하기 16분의 중심 뭐야? 1, 마이너스 3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12, 15에다 20. 그래서 얘가 5니까 4.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4야.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2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최소 거리는 2. 최대 거리는 여기 2를 더한 거니까 6.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게 어렵지 않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너 다음 숙제 했을 때 이거 확인할 거야. 개념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요걸 기본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 자, 두 원의 위치관계와 중심 사이의 거리. 자, 두 원의 위치관계와 두 원의 반지름을 R과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거를 외접한다. 외접한다. 외접.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내접.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값의 합을 가지고 합과 차를 가지고 우리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자, 다 필요 없고 이걸 일일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요걸로 다 확인하시면 돼요. 뭐냐? 두 반지름의 차가 중점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내접합니다. 그리고 두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외접한다라는 뜻이야. 됐어? 눈 떠! 눈 떠! 제발 밤에 좀 일찍 좀 자고 제발 하고 나서 졸지 좀 마라. 아침에. 자, 그 다음. 만약에 플러스 알파의 두 중심,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크다는 거잖아요. 크면은 외부에 있다고요. 만약에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들어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값보다 거리가 작으면 내부에 있다. 이렇게 내부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원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는 이렇게 안 만나고 외부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내접 판단은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랑 요렇게 외접 판단은 밖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 됐어요?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 요거 하나만 알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됐죠? 됐죠? 그리고 나면 공통 접선. 공통 접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고요. 너네 그리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 무조건 그려서 하려고 그래. 공통 외접선. 자, 공통 외접선이 이거야.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원 둘이 있어. 원이 있고, 원이 있어. 밖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거야. 밖에서 접하는 거. 됐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접하는 걸 내접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접하는 거. 됐어? 됐어? 그래서 너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많이 봤잖아?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요 공통 외접선에 대한 접점이 여기랑 여길 때 요 길이 구하는 거. 길이 구하는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 이 길이 어떻게 구했더라?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 중심 사이의 거리 알려주고서 얘네 둘이 수직, 수직.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타내서 여기 수직이니까 요 길이를 구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맞지? 그래서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고 요 길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 구하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해봤죠? 그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얘는 가능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은 여기 중점의 좌표를 알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죠? 원의 반지름을 알고 원의 반지름을 알아.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럼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구하시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됐죠? 제가 고등학교 과정과 3학년 2학기 내용의 원을
합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하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한 번 했던 거니까. 내접선도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다. 자, 그러면 두 원의 위치관계에서 둘이 외부에서 접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까 외접이 뭐라 그랬냐면 R과 R'의 저항값은, 절대값은 중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였어. 맞죠? 맞죠? 앞에 보시면 R과 R'의 합이 D랑 같은 데 찍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외접할 때 그러면 원의 중심을 둘 다 찾아야 돼. 둘 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찾으면 x제곱 플러스 4x y제곱 마이너스 6y는 3 여기에 4 9 13 그러면 x 플러스 2 제곱 y 마이너스 3 제곱은 16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k 그러면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그럼 한 번에 2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y인데 뭐하니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D가 뭐였어? 중점 사이의 거리였잖아요. 중점 마이너스 2,3과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빼면 4 제곱하면 16 루트 이게 D야.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 요거 반지름 4 플러스 이거 반지름 루트 K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맞죠? 그래서 이게 25니까 5 그러면 이항하면 1은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제곱하면은 1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K K는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K가 1일 때 두 원은 외부에서 접한다. 됐죠? 됐죠? 자, 다음. 또 내접할 때니까 그냥 AB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거는 AB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건 결국 AB로 식을 만들란 얘기야. AB의 자체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0,A 여기 B, 0 그럼 내접한데 반지름 요거 2루트 3 요거 루트 3 두 반지름의 차 루트 3이죠? 그쵸? 중점 사이의 거리가 이 루트 3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리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루트 3이다. 맞아요? 미안. 여기도 루트 씌워야 되죠. 양변을 제곱해.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원의 방정식 아니야? 중심이 뭐?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인 거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되는 거야. 루트 3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3이면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결국 A, B로 이루어진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됐죠? 됐죠? 그래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도형의 길이니까 요거의 반지름으로 도형의 길이 요 도형의 길이는 요거 둘레죠 둘레 그쵸?
그래서 2 파이 r 그래서 2 루트 3 파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자체 방정식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체 방정식 문제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